선생님,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혹시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눈앞이 핑 하고 도는 듯한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첫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잠시 벽을 짚어야만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그저 밤새 잠을 설쳤나 보다 혹은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넘겨버립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 또 오늘과 비슷할 내일의 아침에도 반복될 아주 사소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만약 그 짧은 순간의 어지러움이 그저 피곤함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이자 비극의 전조 증상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60세 이상 인구의 90%가 매일 아침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뇌졸중의 경고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증상. 오늘 우리는 그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쓰러지기 몇 달 혹은 몇 년 전부터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증상들을 역추적하며 저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훨씬 이전부터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꾸준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느끼는 어지러움, 자고 일어났을 때 유독 뻣뻣한 뒷목, 그리고 이유 없이 저릿한 손끝.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뇌혈관이 보내는 간절한 살려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피곤함의 일부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집안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옆집에서 나는 냄새겠지 하며 창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을 매일 아침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희미한 타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화재를 막기 위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서, 바로 아침의 어지러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경고 신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느끼는 짧은 어지러움과 함께 혹시 뒷목이 마치 돌처럼 뻣뻣하고 뻐근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고개를 돌리려고 하면 무언가 꽉 막힌 듯 뻑뻑하고 어깨까지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그 불쾌한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베개를 잘못 베고 잤나 보다 혹은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구나 하고 생각하며 목을 몇 번 주무르거나 돌려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잊어버립니다. 잠버릇이 나빴거나 어깨가 결렸을 뿐이라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선생님, 이 뻣뻣한 뒷목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밤사이 치솟았던 혈압이 우리 뇌혈관을 공격하고 남긴 상처의 흔적일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별표, 아침 고혈압, 모닝서지, 별표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밤새 안정되어 있던 혈압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하루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급격히 치솟는 현상이죠. 우리 목에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경동맥이라는 굵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이 혈관들은 마치 세찬 물살이 들이닥친 낡은 수도관처럼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이 중요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목 주변의 근육들을 바짝 긴장시킵니다. 더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단단한 보호대를 만드는 셈입니다. 바로 이 방어적인 긴장 상태가 아침에 우리가 느끼는 뻣뻣함과 통증의 진짜 원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잠버릇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밤사이 우리 뇌혈관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의 후유증이자 너의 혈압이 위험하다 고 몸이 보내는 또 하나의 절박한 경고 신호였던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은 몇 년째 아침마다 뒷목이 뻐근해서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침을 맞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그때뿐,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목이 뻣뻣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침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압을 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가져온 혈압 기록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혈압이 매일 160mmROFMERCURY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을 괴롭혔던 것은 목 디스크나 근육통이 아니라 매일 아침 뇌혈관을 위협하던 아침 고혈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흔히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심각한 증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명백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처럼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사소한 신호들입니다. 머리의 어지러움, 그리고 목의 뻣뻣함,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두 곳에서 보내는 경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가장 끝,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손과 발은 우리에게 또 어떤 비밀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 세 번째 전조 증상 역시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겪고 계실 겁니다. 머리의 어지러움, 그리고 목의 뻣뻣함, 우리는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두 곳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혈관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도 켜집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끝,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손끝과 발끝입니다. 혹시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일 때 손이나 발끝이 내 것 같지 않게 저릿하거나 수천 개의 바늘이 콕콕 찌르는 듯한 불쾌한 감각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혹은 주먹을 쥐었다 펴려고 할 때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뻣뻣하고 무뎌지는 듯한 느낌은 없으셨는지요? 우리는 보통 자는 동안 팔을 베고 잤나 보다, 혹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네 하고 가볍게 생각하며 손발을 몇 번 주물러주고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아침에 손발 저림이 밤사이 끈적끈적해진 우리의 혈액이 혈관 속에서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한 정체 신호이자 치명적인 피떡, 혈전, 위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 즉 작은 생수병 하나만큼의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8시간의 긴 공복과 탈수 상태를 겪고 난 다음날 아침, 우리 몸속, 특히 혈관 속은 그야말로 가뭄이 든 상태와 같습니다. 혈액의 9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 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맑고 깨끗하게 흘러야 할 우리의 피는 마치 오래 끓인 곰국처럼 끈적끈적하고 진득하게 변해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별표, 혈액점도 증가 별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피는 모세혈관처럼 미세하고 좁은 길을 통과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특히 우리 몸의 가장 끝에 위치한 손끝과 발끝의 미세혈관들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니 그 부위의 신경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저림과 통증이 진짜 정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내 피가 지금 위험할 정도로 끈적해졌다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 직접적인 경고였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끈적끈적한 혈액은 서로 뭉쳐 덩어리를 만들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피떡, 즉 혈전이 생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죠. 아침에 손끝에서 느껴졌던 그 작은 저림은 어쩌면 지금 내 혈관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작은 피떡 조각이 간신히 미세혈관을 통과하며 남긴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 피떡 조각이 더 커져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날, 우리는 그것을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침의 어지러움, 뻣뻣한 뒷목, 그리고 저릿한 손끝, 이 세 가지는 각각 별개의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에서 벌어진 혈압 급상승과 혈액 농축이라는 두 가지 위험한 현상이 만들어낸 뇌졸중을 향한 비극의 삼중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적인 전조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의 어떤 아침 습관이 이 모든 위험을 자초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첫 번째 범인의 정체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의 어지러움, 뻣뻣한 뒷목, 그리고 저릿한 손끝. 이 세 가지 위험 신호는 모두 너의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 몸이 보내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의 어떤 아침 습관이 매일같이 우리 뇌혈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범인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부지런함의 상징이라고 믿어왔던 한 가지 행동입니다. 바로 아침에 알람이 울리거나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아침에 지체 없이 바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매일 아침 러시아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에서 깨어나는 직후 우리 몸속에서는 모닝서지, 즉 별표, 기상 후 혈압 급등 별표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밤새 휴식 모드에 있던 우리 몸이 활동 모드로 전환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때 혈압은 하루 중 가장 가파른 속도로 치솟습니다. 실제로 하루 뇌졸중 환자의 70%가 오전 10시 이전에 발생하며 특히 기상 후 3시간 이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도 이 시간에는 혈압이 20에서 3mmHg/mER/OFMER/CUROI 정도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미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이 낡고 약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혈관은 탄력을 잃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런 혈관은 갑작스러운 압력 상승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일본의 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혈압이 155mILLIMETEROFMER/CUROI 이상인 사람은 135mILLIMETEROFMER/CUROI 미만인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6배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제가 진료했던 67세 박정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생 새벽 5시면 눈을 떠서 바로 운동복을 입고 동네를 뛰는 것이 습관이셨던 분입니다. 누구보다 건강한 생활이라고 자부하셨지만 어느 날 아침 현관에서 쓰러지신 채 발견되셨습니다.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 후 목숨은 건지셨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아침부터 그렇게 급하게 뛰쳐나가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 벌떡 일어나는 습관, 이 아침의 어지러움과 뻣뻣한 뒷목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급격히 솟구치는 혈압을 감당하지 못한 뇌가 잠시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 어지러움이고 그 압력으로부터 뇌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목 근육이 필사적으로 긴장하는 것이 뻣뻣함의 정체였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함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우리 뇌혈관의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습관의 파괴력은 혼자가 아닐 때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이 첫 번째 범인과 손을 잡고 우리 혈액을 끈적한 죽으로 만들어버리는 두 번째 범인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위험천만한 습관. 그 첫 번째 범인이 우리 뇌혈관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동안 두 번째 범인은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 자체를 끈적끈적한 죽으로 만들며 비극을 완성시킵니다. 그 두 번째 범인은 너무나도 사소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라고조차 생각하지 않는 행동.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 즉 작은 생수병 하나만큼의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8시간의 긴 공복과 탈수 상태를 겪고 난 다음날 아침, 우리 몸속, 특히 혈관 속은 그야말로 가뭄이 든 사막과 같은 상태입니다. 혈액의 9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 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맑고 깨끗하게 흘러야 할 우리의 피는 마치 오래 끓인 곰국처럼 끈적끈적하고 진득하게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아침에 손끝과 발끝이 저릿했던 세 번째 전조 증상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끈적해진 피가 우리 몸의 가장 끝에 있는 미세 혈관들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신경들이 보내는 비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끈적끈적한 혈액은 서로 뭉쳐 덩어리를 만들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피떡, 즉 혈전이 생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피떡이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물 대신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즉,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는 수분마저 소변으로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막처럼 말라있는 몸에 물을 주지는 않고 마지막 남은 오아시스마저 말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70세 이경희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부터 진하게 내려 마시는 것이 평생의 낙이셨던 분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은 잘 마시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10분 정도 지나 다시 괜찮아졌지만 너무 무서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뚫린 뇌졸중의 강력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3개월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올 확률이 20%에 달합니다. 이제 모든 범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습관, 이 혈압을 급상승시켜 약해진 혈관을 공격하고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이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피떡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 뇌혈관은 그야말로 최악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모든 위험한 습관들을 평생에 걸쳐 매일같이 반복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위험한 습관들을 마치 교과서처럼 평생에 걸쳐 매일같이 반복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72세의 강민호님이십니다. 혼자 사셨던 강민호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텔레비전부터 켜고 아침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셨습니다. 그러고는 늘 시간에 쫓기듯 급하게 씻고 의사가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시라고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빵 하나로 대충 때우거나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선생님께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생활 습관은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약만 먹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으셨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핑 돌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이웃이 119에 신고해 주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실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MRI 사진을 본 저는 안타까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뇌 속에는 이번에 막힌 곳 외에도 이미 여러 개의 작은 뇌경색 흔적들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증상이 너무 가벼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뇌경색들이 여러 차례 소리 없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느꼈던 그 사소한 어지러움과 손저림이 바로 그 흔적들이었습니다.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는 강민호님께 평소 아침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자세히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스트레스 가득한 뉴스를 보며 아침 식사는 거르고, 이것은 건강한 아침이 아니라 매일 아침 뇌졸중을 향해 스스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습관, 이 혈압을 높여 혈관에 상처를 내고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이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피떡이 생길 환경을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아침을 거르는 습관, 이 혈당 쇼크를 일으켜 약해진 혈관에 결정타를 날린 것입니다. 이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이 합쳐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뻔했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요. 이 끔찍한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생명을 구할 구원의 행동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첫 번째 기적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민호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습관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비극적인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첫 번째 구원의 행동은 놀랍게도 너무나 간단해서 이것만으로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의 습관은 바로 별표 침대 위에 1분 황금률 별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대신 딱 1분만, 아니 단 30초라도 괜찮습니다. 이불 속에서 내 몸과 나의 뇌에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 시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거나 눈이 떠졌을 때 바로 몸을 일으키지 마시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첫째, 깊은 심호흡을 5번만 해보십시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6초간 길게 내뱉으며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 간단한 복식 호흡은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전투 모드로 전환하려는 교감신경을 부드럽게 안정시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기지개를 켜는 것입니다. 누운 상태 그대로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다리도 발끝까지 힘을 주어 온몸을 길게 늘려줍니다. 5초 정도 유지하다가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온몸에 힘을 뺍니다. 이 동작을 두세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이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혈액이 심장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부드럽게 흐를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바로 일으키지 마시고 몸을 옆으로 돌려눕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팔로 바닥이나 침대를 짚고 아주 천천히, 정말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혈압이 중력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어 급격한 혈압 상승, 즉 모닝 서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분의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벌떡 일어나는 습관, 이 우리 뇌혈관에 가하는 충격과 공격이었다면 1분의 황금률은 우리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아침의 어지러움과 뒷목의 뻣뻣함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범인이 휘두르던 가장 강력한 무기, 혈압 급상승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혈관을 공격하던 외부의 압력은 막았지만 혈관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두 번째 범인, 끈적끈적한 죽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혈액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한 혈액을 어떻게 맑은 강물처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구원의 행동을 다음 장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분 황금률이라는 기적의 습관을 통해 아침마다 우리 뇌혈관을 공격하던 외부의 강력한 압력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제 우리 혈관은 더 이상 갑작스러운 혈압 급등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외부의 공격은 막았지만 혈관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또 다른 주범, 밤사이 끈적끈적한 죽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혈액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한 혈액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맑고 깨끗한 강물처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구원의 행동은 바로 별표, 생명을 살리는 한 잔의 물 별표입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온 직후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라 밤새 말라붙어 있던 우리 혈관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이 500ml의 수분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결과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 속에서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심장은 이 끈적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침부터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한 잔의 물은 즉시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끈적했던 혈액의 농도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피가 맑아지니 심장은 더 이상 무리하게 힘을 쓸 필요가 없어지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또한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하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그 어떤 비싼 혈액순환 개선제보다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보호하는 천연 희석제인 셈입니다.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약 35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양은 약 200ml, 종이컵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안을 헹구듯이 천천히 5분에 걸쳐 한 컵을 모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범인, 끈적한 혈액마저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혈압의 급등을 막고 혈액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뇌혈관은 이제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 아침부터 우리 혈관을 긴장시키는 스트레스라는 범인입니다. 이 마지막 범인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 구원의 행동을 다음 장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분 황금률로 혈압의 급상승을 막아냈고 생명을 살리는 물 한 잔으로 끈적했던 혈액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뇌혈관은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상당 부분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서운 범인, 바로 우리의 마음, 즉 별표, 스트레스 별표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침 시간, 우리 뇌혈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식한테 무슨 일은 없나? 오늘 할 일은 또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별표 아드레날린 별표가 별표 코르티솔 별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을 위기 상황에 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높이며 혈압을 올립니다. 이미 모닝 서지로 한 차례 혈압이 올라간 상태에서 스트레스는 그 위험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격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기적의 습관은 바로 별표 5분간의 고요한 명상 별표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심오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저 5분 동안 소파든 의자든 편안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오롯이 나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다고 합니다. 뇌 영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상을 하면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안정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완화되고 혈관은 자연스럽게 이완되며 혈압은 안정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신 후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등을 곧게 펴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오직 이 들숨과 날숨의 감각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물론 잡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구름이 흘러가듯 바라보고 다시 부드럽게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 과정을 5분만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1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 5분의 시간은 아침부터 우리를 괴롭히던 수만 가지 걱정의 소음을 잠재우고 우리 뇌와 혈관에 진정한 평화를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졸중을 유발하는 세 가지 핵심 원인, 즉 혈압 급등, 혈액 농축, 스트레스를 모두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의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우리 몸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세 가지 강력한 방패, 즉 1분 황금률, 생명의 물 한 잔, 그리고 5분 명상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선생님의 아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하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건강 여정,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처 입고 지친 우리 혈관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복구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 해답은 바로 별표 뇌혈관을 살리는 아침 식사 별표에 있습니다. 아침을 굶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충분히 설명해드렸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세 가지 아침 식단은 제가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예후를 관찰하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증명된 혈관 보약들입니다. 첫 번째 추천 식단은 바로 별표 토마토 달걀 요리 별표입니다. 이 요리는 뇌졸중 예방을 위한 5가지 황금 원칙을 모두 담고 있는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의 노화를 막고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완전 단백질 식품인 달걀을 더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줍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양파를 볶다가 토마토를 넣고 끓여 소스를 만든 후 그 위에 달걀을 깨뜨려 익히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추천 식단은 별표 아보카도 나토 비빔밥 별표입니다. 이 식단은 특히 혈전, 즉 피떡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풍부한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핵심 재료인 나토에는 나토키나제라는 아주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전이 생기는 것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에 아보카도와 나토, 그리고 반숙 달걀 하나를 올리고 들기름 한 바퀴를 둘러 비벼 드셔보세요.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추천 식단은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으면서도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별표, 참치, 김치, 오트밀죽 별표입니다. 참치는 고단백 식품이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귀리를 압착한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치는 짜지 않게 물에 가볍게 헹궈 건더기만 사용하고 여기에 참치와 오트밀, 채소를 넣어 죽을 끓여보세요. 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면서도 속이 든든하고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단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밤 사이 지치고 손상된 우리 혈관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가장 확실하고 맛있는 예방 백신입니다. 이제 이 모든 습관들을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드는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세 가지 강력한 방패와 손상된 혈관을 치유할 세 가지 맛있는 보약까지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선생님의 몸은 분명 놀라운 변화로 보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건강 여정, 우리가 기울인 노력이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우리 몸이 보내는 더 미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생명을 살리는 혈압일기 별표를 쓰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계는 그저 병원에 가야만 사용하는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뇌졸중 예방에 있어 아침 혈압을 매일 측정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80%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를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것뿐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서 재는 혈압보다 가정에서 아침에 재는 혈압이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배기 고혈압이 많기 때문이죠. 측정하는 시간은 아침 명상을 마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마음과 몸이 가장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측정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다리를 꼬지 마시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둘째,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팔꿈치가 심장 높이와 같아지도록 합니다. 셋째, 커프를 팔꿈치 위 약 3cm 위치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감습니다. 넷째, 측정 전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안정을 취합니다. 다섯째, 첫 번째 측정을 한 후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측정을 합니다. 긴장도가 풀린 두 번째 측정값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두 번째 혈압 수치를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매일 기록해 보십시오. 날짜, 시간, 그리고 수축기, 이완기 혈압. 가정혈압 기준으로 851-35MILLIMETROFMERC URY 이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과 매일 아침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혈압 일기는 어제 먹은 음식이, 어젯밤의 수면이, 그리고 오늘 아침의 컨디션이 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건강일기입니다. 이 일기를 통해 우리는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7가지 기적의 아침 습관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1년 뒤, 10년 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희망에 대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기적의 아침 습관 7가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수십 년간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고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하지만 딱 3일만 해보세요. 3일만 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7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주가 지나면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혈압과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여온 혈관의 피로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1시간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꿉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